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오늘 국무회에서 의결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는 인사들에 대한 인사검증, 정보 수집, 권한까지 다 갖게 됐는데요. 이 점 때문에 소통령 왕장관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야당에서는 빅브라더가 탄생했다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며칠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좀 더 짚어볼게요. 어떤 점이 심각한 부분인가요? 오늘 아침에 그 네. 한겨레 신문에 이상식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네. 이분이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찰청 정보국장 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기고글을 하나 쓰셨어요. 네. 과거에도 이제 뭐 국정원 같은 거 거론을 하시면서 권한남용 문제가 있었고 네. 툭하면 이제 인사순집을 빙자해서 민간인 사찰 시비까지 불러 나와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해 온 거는 사실이다. 심각성 어제도 짚어봤는데 네. 우선은 법무부가 상황부처가 된다. 한동훈 장관이 왕장관의 소통령이 된다라는 거는 타 부처의 장차관 인사를 갖다가 법무부에서 다 지금 검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국정의 근간하고 이제 관련된 그렇죠. 바로 그 볼수 부분을 있죠. 지적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문제뿐만 아니라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의 최고 법관들까지 검증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상권 분립, 권력 분립의 맞습니다. 문제를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 그렇죠. 이런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제 근데 또 한동훈 장관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제 뭐라고 이렇게 해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비밀스럽게 이제 원래 민정수석실에서 진행되던 것들이 네. 이제 언론하고 국회 감시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 따지고 보면 방금 말한 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하지만 맞습니다. 이게 상황을 호도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예.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법무부 소관이 되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법사에 출석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감시를 받는다. 혹은 이제 기자들이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언론 감시도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예. 분명히. 그런데 네. 사실 이제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사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란 네.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장관이 알려줄 수 있냐? 네. 라고 했을 때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얘기라고 보고요. 이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형사소송법을 좀 찾아봤는데 네. 이제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은 검사 3명, 네. 나머지 공무원으로 채운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검사는 범죄가 있다고 사료가 되면 수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범죄를 발견했을 경우에 이걸 고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인사정보 업무를 하시다가 네. 범죄 혐의를 알게 되면 네. 사실 인사검증이라는 게 뭐 네. 예를 최근에 많이 하는 게 위장전입, 뭐 농지법 위반, 그렇죠. 뭐 이런 등등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검증의 영역이 아니고 언론하고 네. 국회 감시 영역을 넘어서 이게 수사의 영역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아직 그 지난번에 한 장관이 차이니스 워를 쌓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3의 장소에다 설치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근데 이제 검사가 파견 가는데 또 검사의 직무상 이 범죄를 알게 되면 당연히 이 그 고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일단 한번 좀 보자고요. 벽을 쌓는다 그랬는데 근데 이건 벽을 쌓는 것과 이제 공무원 개인의 의무와 네. 또 별개의 일인 것 별개니까 같아요. 한번 또 두고 보자고요. 예, 네. 아직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맞습니다. 예, 한번 두고 보자고요. 그럴 수도 있는 네. 우려가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감시 영역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보통 청문회 때 보면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렇고 워낙 내놓지 않은 자료들이 많았잖아요. 아, 그렇죠. 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네.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로 인사 정보라는 건 대단히 민감하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감시 영역에 들어왔다고 해도 저기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다 해도 이런 어떤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서 공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본인은 3자이기 때문에 네. 그 개인정보를 유출할 자격이 그렇죠. 없죠. 네. 국정원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인데 국정원 원장이 국회 출석을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 취재에도 보이면 응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 업무가 감시 영역에 들어와 있다. 언론과 국회 감시 영역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뭐 정보위 같은 네. 경우는 실제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거죠.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굉장히 그 네. 본질적인 부분을 비껴가면서 상황을 호도하는 측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그 얘기를 그대로 담아주는 언론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책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 보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평가를 담아서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말만 그런 전하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죠.
자, 민주당에서는 괴물이 나온다, 빅브라더가 나온다 이렇게 지적들을 해요. 예, 맞습니다. 물론 민주당 쪽 지적이니까 조금 오버했을 수도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틀린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무소불위 권력까지 넣은 검찰공화국이다. 네. 이제 소설 1984를 떠올리게 한다. 네. 그래서 검증 대상에 오른 공무원은 이제 한 장관과 윤핵관들의 눈치를 보게 될 거다. 네, 그러겠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저기 물론 이제 그 한 장관이 국무위원 석상이나 이렇게 다른 관료들 보면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던데 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TV 화면으로만 나타나는 걸 봐도 다른 한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왕장관 대우를 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김성환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검찰이 이제 국정을 장악했다. 네. 예, 그리고 인사혁신처가 존재하는데 시행령만으로 이제 네. 법무부가 인사검증 기능을 하는 것은 정보조직법을 위배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네. 위법 사항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응천 의원이 또 검찰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조응천 의원이 한 얘기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MBC 시선 집중이죠. 네. 예, 예. 영장이 필요한 정보가 수사지휘부처에 전환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했어요. 영장이 필요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조응천 의원이 그런 지적도 했는데 이게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만 했는데 헌법에 위배가 되더라고요. 정부조직법에 지금 법무부가 어떻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일단은 이제 법무부 장관의 직무, 검찰, 현행, 네. 인권 언론 출입국 관리 및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거고, 그렇게 돼 예, 있죠. 그 다음에 인사를 원래 한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인사윤리 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는 엄연하게 인사혁신처 업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인사혁신. 결국은 오늘 국무회의에 의결됐잖아요. 국무회의 의결 전에 법제처에서 법령심사를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제처가 법령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령심사 이 기준한 책자가 있더라고. 2021년도 발간한.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심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 그러니까 법제처의 법령심사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법령심사 기준을 제가 보니까 헌법에서는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이게 법제처의 법령심사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각부의 사무, 직무 범위를 뭘로 규정한다? 법률로 규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대통령령으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권한하고 위임 위탁 규정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이것도 법제처 심사 기준에 따른 건데 나와 있는 거거든요. 헌법 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게 뭐죠? 정부조직법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2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행정조직 법정주의라고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행정조직 법정주의는 헌법규율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네, 대통령령으로 흔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이 의미거든요. 재형법정주의 들어봤죠? 네, 알고 있습니다. 죄목하고 네. 형벌을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세법률주의라고 들어봤잖아요. 예. 조세 종목 세율을 갖다가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뭐예요? 다 헌법적 규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 법정주의라고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행정각부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행정조직 법정주의라는 거죠. 헌법적 원칙이라고 이게 법제처 심사 기준이거든요. 네네.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러면 헌법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거다. 법을 바꾸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바꾼다는 건 헌법 위배 사항이다. 법률에 따르지 않고 막 대통령령으로 바꾼다는 거는 직무 범위를 바꾼다는 거는 엄연하게 그래서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침에 이걸 보면서 이게 위배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위배되는구나 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가 위임 위탁에 관한 기본적 사항도 구체적 규정이 있을 거예요. 네. 정보조직법 6조에 행정기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위임 위탁도 원래 기준이 있어요. 이런 걸 위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에서 위임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위탁할 권한을 일부 편의상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근데 그럴 때는 어떤 걸 위탁하느냐 그러니까 반복되는 사무 그리고 인허가 업무에서 집행 사무 이런 거잖아요 주로. 인사 업무는 뭐라 그랬어요? 계속 네, 한 장관이 그러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랬어요.
복잡하고 아주 전문적이다 그랬죠. 복잡하고 예. 전문적이다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인사혁신처 아까 그 규정에 따라서 인사혁신처의 직제에 따른 그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가를 또 봤더니 인사혁신처에서 인재정보기획관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인재정보기획관 업무를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인재정보기획관이 하는 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 임명 위촉하는 직위의 후보자의 발굴, 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직위에 관한 여건도 진단하고 발굴 및 조사, 그러니까 정보 수집 이런 걸 한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증을 하는 업무, 검증하고 이런 거 발굴, 검증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사혁신처의 이 업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업무를 갖다가 법무부에서 뺏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부 조직법에 위배되지만 예. 이걸 따질 필요가 없이 헌법에 위배된다 이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보니까. 예. 법제처장은 뭐 했을까요? 바로 이제 그거 내가 묻고 싶은데 법제처장이 왜 이걸 이 기준안대로 한다 그러면 이 통과시키면 안 되잖아요. 아 이런 점이 위헌 소지가 있고 아 정부 조직법을 위배 소지가 있으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한든지 이런 검토 의견이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면 통과됐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런 점으로 보면 이게 법제처가 그냥 통과 의례적으로 심사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니 뭐 검찰 최고의 법 이룬 거라고 하시더니 그러니까 법제처장이 지금 네. 어떤 분이시죠? 저 이론가 그분. 네, 이완규 변호사인데 네, 네. 윤석열 대통령 동기 그렇죠. 법대 동기시고 사시 동기 사시 연수원 동기고 징계 처분 취소성에 1심 대리인 했죠. 2심 대리인 했죠. 네. 이렇게 보는데 다 법률가 출신들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니까 뭐 총장까지 지내신 법률가고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무부 장관이고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칭찬한 뭐 이론가고 법이론가고 다 법률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법제처에 이 나와 있는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라고 보고요. 네. 네. 근데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네, 이게. 분명히 누군가가 이게 헌법 소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권한쟁이 네. 아마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방법으로 진행된 적이 없어갖고 네. 다들 이제 생소해하는 분위기고요. 이제 새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권력기관 문제들이 지금 권력기관에 뭔가 지형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한테 지금 권력이 집중되고, 그리고 검찰 인사 문제도 지금 있어요. 검찰 인사도 검찰총장이 맞습니다. 임명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다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중간 네. 간부가 있는데 중간 간부 인사들을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나서 하는 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인데 지금 분위기상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까지 총장이 임명되기 전에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직 싶어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구성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 중간 간부 인사까지 법무부 장관 해버리면 이게 검찰총장이 이 조직을 장악해가지고 운영할 때는 인사권이 필요한 거잖아요. 인사를 그렇죠. 통해가지고 또 하는 건데, 이걸 장관이 해버리면 겨우 새로 임명되는 총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형 허수아비? 그럼 뭐 허수아비 식물총장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 안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한들이 지금 문제는 한동훈 장관의 검찰권이 집중됐고 또 지금 말한 대로 인사의 어떤 검증 정보 수집 권한까지 한동훈 장관에게 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얘기이긴 하지만 빅브라더라는 지적들이 결코 과장된 이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보여져요. 뭐 실제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네. 추미애 장관하고 박범계 장관 인사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자기 얘기 안 들어줬다고 네. 이제 검찰총장 추천을 왜 안 받냐고 이제 뭐 했던 적도 있었던 네. 것 같은데. 네. 그 인사정보관리단이 이제 법무부 산하인 것도 좀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뭐 무엇보다 더한 거는 이제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가기 때문에 더 우려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업무를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최측근이잖아요. 여기다가 외주를 준 것 같아요. 완전 외주를 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검찰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슈퍼부처, 한 장관은 왕장관, 소통령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리바이어던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권한이 이렇게 또 집중이 되면 될수록 저희 언론에서는 그 감시의 눈을 더 부릅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